여러분, 자기 공부 계획 작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 작업 심기 주간에 하겠지만 미리 안내해 드리는 영상을 보시도록 링크를 보내드렸었죠. 이제 자기 공부 계획 작성 안내 본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자기 공부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심기 주간의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생활이나 공간 친구들과 새롭게 또는 다시 한번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또는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공부할 것들을 씨앗을 심는 여러 각각의 활동들, 수업들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내 경우에 발전시켜야 될 과제는 무엇이고 등등을 다 망라해서 내가 어떻게 이 시작점은 내 현재가 어떠한데 도착점에서 학기를 마칠 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고 싶다, 나아지고 싶다, 혹은 유지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직접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공부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름다운 과정, 이 커리큘럼이 있지만 이 커리큘럼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의 일이에요. 학교의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것들을 배워내는 것이고요. 또한 동무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 세상과 더불어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것, 잘 소통하고 깨우쳐 가는 것, 보다 더 나다워지는 것, 나답게 자라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 안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선행 작업을 기억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개의 마인드맵을 만들었죠. 나 알아가기. 물론 아직은 여러분 안 만들었어요. 심기 주간 단 2시간 동안에 전부 작업할 거예요. 그리고 미진한 것들은 이 안내를 되새기고 또 그 2시간 동안 주고받은 이야기들, 질문한 것들, 또 이후로도 수시로 질문하면서 완성해 가면 됩니다. 두 개의 마인드맵과 더불어 여러분은 자기 역량을 파악하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를 개인별로 한 개의 셀프 다이나믹 스태틱스 다이어그램, 말이 길지만 그냥 역량 파악한 표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죠? 앞선 자료에서 보았고 또 우리가 실제 작업할 때 앞부분에서 이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이 작업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하느냐? 자기 공부 계획의 작성 단계는 5단계이거든요. 0에서 4까지. 0단계는 예비 단계예요. 아까 선행 작업들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예비 단계가 있고요. 1단계가 구체적인 표적화, 2단계 조건화, 3단계 구조화, 4단계 문장화로 이어집니다. 문장으로 만들면 완성이 되는 거죠. 0단계 예비 단계에는 지금 내 모습을 그려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현실, 내게 주어진 사실들을 나열하고 세부상을 검토해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장차의 내 모습을 그려봐요. 내 미래, 내가 바라는 이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료하게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뭐뭐 하다. 이런 것도 있죠. 변치 않는 것들. 나는 우리 집의 둘째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적어도 지금. 아이고, 나중에도 사랑하시겠지만 말이 그렇단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방을 가지고 있다. 혹은 형제들과 같이 쓰고 있다. 혹은 우리 집에는 넓은 거실이 있고 작업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든가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또는 나는 수줍음을 많이 탄다. 뭐 이런 것도 적을 수 있겠죠. I will.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를 적을 건데 여기서는 나는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운전을 잘할 거야. 나는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할 거야. 나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친절함을 잃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자기의 모습들, 이상적인 모습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누어드린 종이에다가 쭉 적어보는 거예요. 미리 적어봐도 좋아요. 물론 선행 작업의 연장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1단계 표적화에서 먼저 0단계 예비 작업한 거를 잠깐 잠재우고서 해당 기간, 이번에는 2021학년도 1학기이죠. 이동안에 여러분이 배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대를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개에서 3개 정도를 적죠. 더 많이 적으면 잘 실천할 수가 없고 까먹게 되고 부담만 커져요. 부담스러우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의지가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좀 마음 내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부지런하거나 조금 내가 버티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게 1개에서 3개 정도를 정하세요. 이 표적화 작업은 계획을 짜는 단계 과정으로 보면 1단계 작업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3단계 작업을 하면서 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좀 다시 다르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좀 발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단계를 마치고 나서도 좀 더 명료하게, 좀 더 분명하게 다시 다듬고 고치세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과정이 됩니다. 뭐 예시를 들자면 나는 2021년 동안 1학기 동안 이 아래의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보겠다. 해서 뭐 나는 아침에 원하는 대로 일어날 수 있는 몸을 만들래. 내 마음에서는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남의 평화도 깨뜨리지 않을 거야. 나와 남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친절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미소를 지으려고 해야겠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그 미소가 진짜가 되겠지. 이런 마음들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모든 수업을 개근할래. 과제를 빼먹거나 미루지 않고 다 완수할래. 제때 제자리에 제 할 일을 하겠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내 실력이 늘겠지.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근데 누군가 나를 믿고 말고는 그 사람의 일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믿게 하자라기보단 안 믿으면 네 손해지. 나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인데 근데 객관적으로 정말 그런가? 내 기분 말고 내가 남이 날 믿어줬으면 하는 거 바라는 거 말고 진짜로 믿을 수 있는가? 하나, 약속을 꼭 지키면 될 거야. 둘, 변덕을 부리지 말자. 내가 저 친구에게 호의를 가졌고 나는 너의 친구 이랬으면 제가 어느 날 나한테 짜증을 내, 화를 내, 내 말 안 듣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너 뭐야? 이제 넌 친구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 나한테 이러는 걸 보니까 너 뭔가 힘든 일이 있니? 혹은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니? 아니면 오늘 몸이 많이 아프니? 걱정거리가 있니? 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다가간다면 점점점 믿을 수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죠. 마음을 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단계 조건화에서는 앞서 표적화 작업을 하면서 그 선행 단계의 준비물들을 가지고서 내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았죠. 그걸 가지고서 목표 수행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난 사전이 필요해. 나는 작업실이 필요해. 나는 이런 도구가 필요해. 이런 강의 멘토링이 필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안전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같은 것들. 혹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에는 내 화술이 부족하니까 이걸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서 면담도 해주고 삼자 대면 하면서 풀어주면 좋겠다라든가 혹은 누군가가 혹은 알람 시계가 있어서 내 시간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하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혹은 나는 핸드폰 시간을 아예 규제를 해야겠어. 이걸 안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런 매스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IM 차트에서 나는 지금 차트에서 적은 문장들로부터 첫째, 내가 가진 자원, 둘째, 내가 가진 어려움을 적는 것, 그리고 아이윌 차트로부터 내게 필요한 어떤 지원들, 그리고 스스로 해야 되는 규칙들을 적는 것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조건화한 것들을 쭉 적고 이게 시간 계획이나 상담 마주 이야기 속에서 표현되고 더 찾아지고요. 또 잘못 찾은 거라면 좀 수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규칙과 약속을 가능한 분명한 문장으로 의미가 전혀 헷갈리지 않는 내가 나중에 발뺌하지도 않고 남이 오해하지도 않게 그런 규칙과 약속들을 분명한 표현으로 적어서 만들어 두어야 할 겁니다. 규칙과 약속은 여러분의 소통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편 여러분이 다짐하고 한편 선생님들이 학교의 가치와 형편에 맞게 요청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마주 이야기하면서 조율하고 확정해 봅시다. 3단계 구조화는 시간관리표의 단위와 요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관리표를 짤 때 최대 규모, 최소 규모 사이에서 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로는 24시간, 하루 24시간, 주 7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전부를 한번 공유하고 길잡이 선생님과 같이 계속 점검하며 가는 거죠. 최소값은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뭐 드물게는 학교한 이후에라도 내가 개인 프로젝트 하는 게 있다면 그거 해당되는 약속 시간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뭐 30분 동안 뭘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등교에서 학교까지 일과 한정 주 5일 방식이죠. 그만큼을 짜는 거예요. 나머지는 굳이 짜지 않고 시간 관리는 30분 단위로 계획해서 작성할 겁니다. 30분을 한 단위로 하는 까닭은 너무 짧고 너무 세밀하면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고 너무 커도 대충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 뭐 한다, 오후에는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 그걸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혹은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도 알지 못하게 돼요. 결국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하되 30분마다 뭘 바꿔야 되는 건 아니죠. 30분씩 3개가 모이면 1시간 반짜리 활동인 거고 6개를 모아서 여러분이 3시간 동안 연달아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관리표 최상단은 1, 2단계에서 정한 목표, 규칙들을 적을 거예요. 이 규칙은 성장과 소통을 위한 다짐과 요청사항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리표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로는요. 기상, 취침, 뭐 식사, 휴식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자유개설 과목, 개인 및 그룹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 수업 등 여러분이 신청한 모든 씨앗, 학교 일과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뭐 점심시간도 표시하란 말이에요. 밥 먹는 시간 같은 것도. 그리고 반드시 보상시간을 포함하세요. 보상시간이 무언지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씨앗 신청할 때에는 나 알아가기와 자기 역량 파악을 참고해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레박으로 물을 기를 때 이게 나무로 된 두레박이다. 그래서 옆면이 여러 개의 기다란 나무판들을 이어가지고 둥글게 이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키가 다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가장 키가 큰 칸만큼 찰까요? 혹은 높낮이가 다른 이 테두리 두레박 둘레의 평균 높이만큼으로 찰까요? 아니면 가장 낮은 가장 작은 둘레 나무 판자만큼만 찰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가장 낮은 데까지만 찹니다. 여러분이 길러야 하는 역량들이 기본 역량이 무언가가 결여되면 무언가가 현저히 떨어져 있으면 모든 게 떨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너무 병약하다. 그러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잘 맺고 착한 사람이어도 내 몸이 너무 아프면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신청할 때 여러분의 원의, 이러이러하다 하는 거 하고자 함,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그 필요, 여러분의 원의와 필요를 토대로 마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제안한 것을 함께 조정해서 확정하게 될 겁니다. 구조화 단계에서 보상 시간을 방금 언급했잖아요. 보상 시간과 우선순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상 시간은 일종의 마법이에요. 근데 이 시간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른바 자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하게 만든 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선택할 수 있을 때예요. 요거는 다른 기회에 여러분께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생물이 가진 특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시간은 여러분을 결국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쉬는 시간과 자유시간은 개념이 달라요. 노는 거, 쉬는 거, 자는 건 서로 다른 거니까요. 그보다 여러분에게 시간 관리에 굳이 넣으라고 하는 보상 시간은 해내야 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일, 하기로 약속한 일들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적절하게 배치한 보상 시간은 시간 관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뭔가를 못했거나 더 하려고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만일에 보상 시간 없이 시간표를 꽉꽉 채웠다면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더 하려면 다른 거를 펑크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보상 시간을 언제 쓰느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미룬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상 시간을 통해 계획한 일을 해낼 때 시간 관리를 통해 자기 재량 안에서 성공을 계속함으로써 여러분이 실패할 때에 비해서 계속해 나가는 의지, 의욕이 발생하게 돼요. 우선순위라는 거는 내 목표와 가치관 또 규칙들에 따라서 할 일들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요. 중요한 일들이라고 했으니까 안 중요한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은 당연히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하다, 꼭 해야 되겠다, 혹은 뭐 해야 되겠다 말겠다를 떠나서 일어날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면 이건 이만큼 중요해 하는 것들, 내가 거부하거나 할 게 아닌 것 같아 하는 것들을 적어봐요. 그래서 더 높은 등급의 일 때문에 더 낮은 등급의 일을 멈추거나 미루는 게 정당해요. 근데 더 낮은 등급의 일을 하려고 더 높은 등급의 일이 계획된 시간에, 계획된 때에 그걸 미루거나 취소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같은 등급에 넣는 일들이 서로 충돌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밥 먹기와 잠자기는 따로따로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동시에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학교 가는 거랑 오전 아침 방송 뭘 듣는다, 이게 시간대가 겹치면 동시에 할 수 없겠죠.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미루게 된 것들은 정당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정한 대로 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못 지킨 게 아니라 변경한 것이 돼요. 그리고 보상 시간에 했으니까. 보상 시간에 못 했다면 못 지킨 게 되죠. 최우선, 배타적으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배타적 우선 사항과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나누어서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구조화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요, 공부 계획을 못 지키겠다, 지키지 못하겠다, 무리가 된다, 뭐 이럴 땐 상담하면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돼요. 분명하게 필요한 때는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해결 방법이 있으면 수정하지 않고도 처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침 기상 시간에 내가 자꾸 못 지켜.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마주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잠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하더라. 그럼 여러분 시청각이 자극을 받으면 혹은 뱃속에 아직 소화 안 된 음식들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이뤄요. 잠잔다는 거는 눈 감고 정신 잃었다 깨어나는 거랑은 달라요. 뇌파가 바뀜으로써 깨어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상태로 바뀔 때 그 중간 잠들어가는 과정이 서수면파라고 하는 그 뇌파가 발생하는데, 그러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자기 직전에 자극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더 강화하려면은 방의 불을 서서히 낮춰서 저녁 무렵에 한 7시, 8시 되면 좀 어둑한 은은한 조명으로 바꿔둘 수도 있죠. 그리고 낮에 햇빛을 많이 쬐서 음, 색소가 효소가 분비돼서 수면이 유도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부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는요, 학생 여러분 자신이 제안할 때도 있고, 선생님들이 먼저 관찰하다 이거 무리구나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 하는 걸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쪽 모두가 그럼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라고 수용할 때 수정이 가능하고요. 전부 뜯어 고치는 건 학기당 한 번만 허용됩니다.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건 학기당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단기 조치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같이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도사항으로 오늘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푹 자도록 케어했다.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잤다. 지도사항을 어기고 막 웃고 떠들고 한참 놀고 게임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도사항을 따른 것일 뿐일 때는 못 지킨 것도 아니고 계획을 수정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단기 조치를 지도를 따른 거죠. 마찬가지로 교장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심지어 그것이 남은 학기 동안 내내 지속되는 거라 할지라도 계속하는 거라도 수정 횟수에 넣지는 않습니다. 수정 횟수 여러분은 남아있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공부 계획은 여러분의 제안, 교사의 조정을 거쳐서 함께 확정하는 만큼 수정 또한 합당한 요구에 의해 관련 교사, 동료 학생의 이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학생의 선익을 위해서만 시행할 것입니다. 4단계 문장화는요, 글로 표현해서 명시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일종의 스토리텔링, 여러분 옛날 이야기, 동화, 소설, 영화 이런 것들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매번 되살아나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5번, 10번 했어 주인공이. 하지만 마지막에 이겼어. 그럼 우린 그걸 성공으로 인식하게 돼요. 혹은 영화 로키에서처럼 그 사람이 링 위에서 결국 패배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애초에 목표를 승리 자체를 목표한 게 아니라 내가 겁먹거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야 라고 목표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몇 번이나 다운되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도 끝까지 경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라운드까지 하고 나서야 판정 패당하지만 로키는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려요. 챔피언이 하듯이.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는 진 게 아니라 승리했다라고. 그것처럼 어떤 스토리텔링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좋은 일과 나쁨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을 하자는 거고요. 또한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 그렇게 계획한 거 아닌데? 뭐 몇 개 키워드만 적었다거나 뭐 그림 몇 개를 그렸다. 이러면은 나 그 뜻 아닌데? 나는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 라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게끔 공유할 수 있게 같은 사실을 함께 인식하게 만드는 게 문장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풍성하고 세세하게 자기 공부 계획을 분명한 문장으로 풀어쓰세요. 마지막 단계에서 문장으로 다듬어 확정하는 공부 계획의 표현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제반 활동을 평가할 때
어, 그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개별 학생이 지닌 상이한 출발점으로서 교 강사가 합의한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마다 또 학교의 일반적인 방침에 의해서 학교의 철학과 우리 학교의 가치 또 그 수업의 목표 등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각자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다가갔는가라는 객관성도 평가 기준이 되지만 여러분의 주관적 처지, 다 다른 개성과 혹은 차이, 다른 조건들도 고려해서 이 씨앗을 잘 심고 잘 갖고 이렇게 열매 맺고 이걸 거두었습니다라고 씨앗을 거두었는지 거두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매하지 않고 여러분의 상태를 최대한 드러낼 수 있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물론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번 같이 다듬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 계획을 변경할 때, 수정할 때도 그냥 그 부분을 하나 바꾼다가 아니라 전체성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많이 어울리고 관계 능력을 키울래. 나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라고 했는데 부분들의 활동들은 보니까 친구들하고 하는 게 없고 다 친구들을 피해서 혼자 하는 거야. 아니면 힘들 때마다 난 피할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면 할 수가 없거든요. 혹은 조금씩 수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 모든 갈등을 피했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성의 기초에서만 여러분의 필요성도 수정과 변경의 필요성도 발견하고 그러한 변경이 타당한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전체성이 담긴 문장을 희망하는 겁니다. 공부계획 작성, 시행, 평가의 전 과정을 보면요. 예비과정, 표적화, 조건화, 구조화, 문정화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요. 선행 작업들에 이어서 그리고 배움의 목표, 기대를 찾아서 서너 개로 압축하고 명시하고요. 현재로부터 가진 자원과 장애도 추출하고 미래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규칙 약속도 찾아서 만듭니다. 원의와 필요, 자기 역량에 비추어 설계한 시약과 생활 요소를 30분 단위로 시간관리표에 배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시 변경, 보상 시간을 운영하도록 우선순위들을 또 적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과 조정을 거쳐서 그 시간 관리를 확정합니다. 씨앗 신청도 다 확정하고요. 그리고 나면 문장화를 해요. 공부계획의 수정이 타해를 끼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수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친구들도 설득해서 개설을 했어. 근데 내가 하다 보니 내 생각과 다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 그만뒀어. 그럼으로써 근데 그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건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또는 내가 그래가지고 내 공부 계획의 전체성에 비추어서 더 후퇴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 선익을 위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죠. 이런 거에 다 담기게끔 문장을 해주세요. 한번 시간관리표 작성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각화를 해드릴게요. 1단계 표적화, 2단계 조건화를 거쳐 3단계 구조화 작업 수행할 때 약간의 양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리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세밀하게 전체 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 2, 3단계 되면 한대 담을 수 있는 차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리표는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에요. 실제 시간을 관리하고 그 의미나 흐름, 실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이런 표인데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만 봐서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단에 이 표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기간, 자기 이름, 1단계 표적화 작업에서 정리한 공부 목표를 적어요. 일종의 모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또렷하게 일깨워주는 참말, 진언, 만트라 뭐 이런 뭐라고 부르든 이걸 적을 건데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비워둬도 돼요. 근데 뭔가 딱 나에게 거는 주문, 적절한 게 있다. 이 배움의 자기 공부 계획을 실천하게 돕는 적절한 게 있다면 적으면 되겠죠. 또 목표를 적고 나면은 30분 단위로 표시된 세로행
이렇게 30분 단위로 돼 있다는 게 드러나죠.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주말까지 주 7일을 같은 너비로 배열해 놓은 게 세로열들이 보일 겁니다. 맨 오른쪽 행은 다양한 피드백을 기록할 란으로 남겨두었어요. 이 피드백은 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점검하면서 표시하게 되겠죠. 맨 왼쪽 행은요, 시간을 기록하는 란이 30분 단위로 이렇게 48줄 이어져요. 24시간. 그리고 스스로 하는 약속이든 누군가 하는 약속이든 뭐 이런 거 잊지 않게끔 체크할 수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간표가, 이 시간 관리표가 매주 내용이 다른 변화가 없어도 매주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선. 혹은 뭐 한 학기 내내 한 장 가지고 혹은 몇 주 동안은 계속 쓰다가 변경이 있을 때 또 다시 뽑을 수도 있고요. 어, 이런 약속을 기억하는 란, 또 계획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수행도를 기록하는 란, 그리고 해당 일자 계획에 뭐 수업이나 그 밖의 개인 활동들을 포함해서 얼만큼 씨앗을 배정했는가를 기록해두는 란이 있어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날이 과중하거나 어떤 날이 너무 헐겁다는 걸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완급을 조절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균질하게 나누어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실제 기록할 때 이 칸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 뭐 말각을 수업을 듣는다 2시간 동안 그러면 30분짜리니까 4칸에 쭈르륵 적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말각을 한번 적고서 4칸을 같은 색깔로 칠하든지 아니면은 굵은 네모 칸으로 둘러치면 될 거예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색을 사용할 거라면 색은 5가지가 넘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종류를 5가지 이내로 압축하세요. 단순하게 3가지나 5가지 정도로 해야지 그 이상 나누면은 뭐가 뭔지 어차피 모르게 돼요. 시간관리표에서 하단에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기록하는 란, 약속이나 규칙을 적어두는 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발적 중심활동, 습관 만들기라고 란이 있죠. 이건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한번 해보는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진심으로 노력했는데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거는 그 조건 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만큼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더, 더 해야만 하거나 더 하기를 원한다면 그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한계, 여러분에게 한계를 안겨주는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조건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습관. 이건 24시간 나와 함께 있거든요. 내가 늘 꾸부정한 자세인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늘 할 일을 미루는지, 아니면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되게 밥 먹고 양치를 안 해보고 자꾸 띵거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일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걸 하느라 나쁜 습관이 나타날 틈이 없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마음, 주변 사람들을 느끼는 게 달라져요. 자연히 역량도 달라지고 관점도 달라지고 전혀 새로운 사람처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하는 사람들은 한번 넣어보라고 만들었어요. 그 에다 중 첫 번째 시그루드 노래 53년입니다. 잘 있으시오 작별이요.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것. 당신의 예언 네 다 들었어. 더 많은 행운이 나의 삶에 주어진다고 당신이 예언했어. 당신에게도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에게도 행운을 빕니다. 멋진 계획을 멋지게 실천해서 더 멋지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부록이에요, 이건. 시약 관련 규정 일부 이렇게 적는데 지금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이 내용들은 학교에서 언제든지 이 부분만 아니라 전문을 열람할 수 있고요. 시약 관리나 출결 관리, 기타 여러 사항들 길잡이 선생님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아까 말한 대로 전문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수업 활동별로 시야 부여하는 표 역시도 여러분이 따로 확인하면 될 겁니다. 동시에 다 알고만 머리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며칠 안 남았어요. 새로운 학기 심기 주간 동안에 자기 공부 계획서 미리 안내드린 것들을 상기하며 그날 필요한 작업들 같이 해나가도록 합시다.